자, 요즘 뭐 문재인, 최순실 이래가지고 거기 집중한다고 지금 이 안보가 좀 소홀했는데요. 지금 19일 미국의 이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 국방 2+2 회담이 열렸습니다. 뭐 이 마트에서 물건 끼업하는 게 아니고요. 양쪽에 외교 국방 장관 2명씩 나와서 하는 게 2+2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구성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국방 관련 부분이 다 들어가는 최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이 북한의 어떤 이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구체화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가 확고하고 사드를 조속 배치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입장에 이어서 이 미국이 핵무기 공격이 가능한 B-1B나 B-50이나 F-22 이런 최신의 폭격 전투기들을 한국에 배치하고 핵 잠수함 등도 이렇게 잠깐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교대로 거의 상시적이게 보이도록 배치를 한다. 이런 부분을 협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전술핵을 안 갖다 놓더라도 B-1B에는 전술핵이 담겨 있거나 담겨 있지 않거나 또 B-52에 담겨 있거나 담겨 있지 않거나 핵 잠수함에 담겨 있거나 담겨 있지 않거나 이건 말은 안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건 일부러 확인할 필요가 없죠. 자, 이런데 이게 뭔가가 한미 간에 좀 비거덕되고 있어요. 자, 뭐 이것도 성과는 성과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이미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자, 그리고 북한이 2차 핵실험한 이후에는 핵에 대한 대응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거하고는 뭔 또 다른 부분이 있느냐? 또 3차 핵실험 직후에는요, 이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를 통합국방협의체로 확대시켰다가 이번에는 또 이렇게 외교국방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라고 또 만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언제 핵을 쏘고 언제 미사일을 쏠지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할 건데 우리는 맨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협의체만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한두 개씩 만들었다가 그것이 과연 이 잽싸게 신속 정확하게 미국의 결론을 끌어내어서 대응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거냐, 미국하고 협의하다가 핵 맞고 미사일 맞고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근데 어제 기사들을 보면 미국 국방부가 핵심 전략자산 등의 한반도 상시 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각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한미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 공동성명에 명시를 안 했다. 온도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성명을 발표를 한 부분에 아까 말한 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신설한다고 한 것이 공동성명인데 그 내용으로는 이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한국에 상시 배치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갖다 놓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공동성명에는 서명은 안 돼 있어요. 서명이 안 돼 있단 말은 말로만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한미 간의 2+2에서 합의를 했지만 이 같은 내용이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아 한미 간의 이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어제 이제 DC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제 열린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사실상 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순환 배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상시 순환 배치라는 것은 로테이션으로 비행기가 한 대 왔다 가면 잠수함이 들어오고 잠수함이 왔다 가면 또 F-22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성명에 이게 그 전날 2+2에서 발표했으니까 SCM 즉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가 끝나고 난 공동성명에는 어제 합의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고, 왜 그게 빠졌을까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무엇을 한다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 자체를 특정하는 것은 전략적이지 않다.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략적 입장에서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큰 틀에서 모든 옵션을 망라해서 검토한다라고 표현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요, 전략자산의 상시순환 배치가 명시될 거라고 우리 측 입장에서는 봤는데 명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공동성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 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이제 지금 현재로 한반도에 남한에 와 있는 미국 측의 어떤 이 확장 억제 부분이 충분한지 충분 안 한지 좀 따져보고 필요하면 더 갖다 놓을 건지도 한번 연구해보자. 스타디 해보자.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요, 배치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 장관의 해명처럼 어떤 한 가지 대응만을 특정했을 경우 바람직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대치보다 낮은 수위의 공동성명이라는 점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 배치를 놓고 한미 간의 온도차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말 한미 동맹이라고 하면서요, 이런 부분 정도까지도 서로 따져볼 사항이 됐다면 서로 간의 신뢰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많을 겁니다. 진중적이고 뭐 천하문 막루가고 이런 우리의 기회주의적인 책임, 또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로 시비 걸면서 일본과의 이 군사정보 교류 공유 협정조차도 못 맺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걸 100% 다 충족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다만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잊고 있었던 거죠. 다시 각성을 시켜준 겁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 외에 한국 쟤들이 지금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느냐, 저거가 우리한테 하는 만큼 우리도 한 술은 접고 쟤들을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대선이 끝날 건데 대선이 끝나면 미국의 새로 당선된 대통령과 한국 정부 간에 지금 통상 환율 협정부터 군사 협정 여러가지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되든 힐러리가 되든 다시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뭐 해주기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쓸 카드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도 돈을 좀 올릴 때 해준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미국의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장관은요, 미국이 전략자산의 상시순환 배치를 거부한 거 아니냐는 물음에 미국이 거절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 이번 주일만 해도 2개 쐈잖아요. 무수담. 비록 실패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공동성명 수위를 보니까 실제 논의된 내용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철도 없이 핵 잠수함이니 독자 핵 개발이니 무슨 전술핵 재배치니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요, 최소한 좀 달래기 위해서라도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 배치 정도는 공동성명서에 넣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빠졌다.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한미 간에도 솔직히 말하면 맹쾌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이 발표라는 것은 립 서비스용이고 이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술핵의 배치 효과를 상쇄시키는 똑같은 수준의 미국의
전략자산이라고 부르는 핵을 담고 있는 비행기나 잠수함들이 한국에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순찰을 도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말로만 나왔지 아무것도 약속된 것은 없다. 우리의 기대사항이고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략 무기를 운용을 하려면 그거 굉장히 비싸고 또 솔직히 말하면 효과가 큰 무기들인데요. B1B나 랜스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B-52 뭐 B-2 더 나가서 F-22 F-22는 전투기입니다. 핵을 가지고 싣고 다니진 않아요. 그러면 핵 잠수함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핵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사할지 모르는 도구들이지 않습니까? 저게 무서운 부분은 뭔가 하면 B1B 같은 경우는 핵을 항상 비행기에 싣고 다니다가 북한에 아마 레이더가 잡히는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때릴 수 있고요. 핵 잠수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어디 숨었는지 찾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동에서 날아올지 서에서 날아올지 모르게 북한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한다라고 알리면 북한은 그걸 갖다가 저게 어디 있지? 지금은 뭐가 왔고 또 뭐가 다시 나갔고 뭐가 들어오지? 이런 식으로 신경을 쓸 거고 러시아나 중국도 그거를 갖다가 밝혀내기 위해서 온갖 레이더나 감시 장치나 또 미사일들, 요격 미사일을 배치할 거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말인지 안 한다는 말인지 그때 말만 나왔다가 썩 사라졌는데 이는 전략적 모성을 남겨두는 것이 운용에 있어서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북한은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전략 무기를 공식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하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서 사드에 이어서 핵을 싣고 있는 전략 자산 무기가 한반도의 주변에 배치되면 미중 관계는 또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을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북한의 위협이 가시적이고 현실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요. 이 상시 순환 배치 부분을 좀 다른 부작용이 있더라도 우리 쪽 입장에서는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한 방이 있다라고 보여줘서 도둑이나 강도가 우리한테 못 들어오게 하는 우리가 말입니다. CCTV를 설치해 놨다라고 하고 또 무슨 뭐 방범회사, 사설 방범회사 그 장비를 설치해 놨다. 이렇게 앞에 붙여 놓는 거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일단 유리를 깨고 들어와서 털고 가면 범인을 잡거나 안 잡거나 간에 손실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시 순환 배치를 갖다가 한다라는 미국의 말 한마디를 얻어내는 거 설사 안 오더라도 그거는 CCTV를 달아놓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시 순환 배치를 한다면 그러면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하느냐? 즉 두세 시간을 적용 가능한 범위로 본다는 거죠.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라고 하면 기존 배치와 크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상시 순환 배치라 해서 기존의 미국의 있던 이 전략 무기들을 운용하는 어떤 시스템과 아주 다른 뭔가 핵심이 아니라 기존에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태를 말을 그렇게 불러도 상시 순환 배치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괌의 경우에 전략 폭격기로 한반도까지 날아오는데 두세 시간입니다. 자, 미국은 루이지애나주 공군 기지에 B-1B, B-2, B-52 전략 폭격기를 갖다가 두고 있는데 이걸 갖다 괌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 주변 일본에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이 배치되어서요. 이렇게 한반도를 이렇게 방어하기 위한 부분을 현실적으로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난 3월에 발사 장면을 공개한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발사해도 요격 준비와 비행 시간을 합쳐 1시간이면 평양을 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특별하게 한국에 뭘 안 갖다 놔도 일본의 핵 잠수함이 있고
또 괌에서 2시간이면 오고, 또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핵 미사일을 쏘면 1시간이면 북한까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본다 하면 굳이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한다고 발표를 안 하고 검토한다라고 그치면서 이 한미 간에 북한에 대한 압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기회를 놓쳐버리는데, 지금 제가 아까 앞에 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내달 대선을 앞두고 자기 정부에서 져야 될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다루는 카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부가 자기 정부로 미국 국방부가 선물을 넘겨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진짜로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를 한반도에 하려면 상시 순환 배치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한다라고 하면 되죠. 상시 순환 배치라는 말 속에도 이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해주지 않겠다라는 미국 의지는 확인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미국은 마치 우리 이 뒷마당처럼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거기에 미국 욕할 수도 있습니다. 저 새끼들 왜 저렇게 까다롭게 굴어? 저것도 북한하고 딜 칠라는 거 아니야? 사드는 근데 왜 서둘러? 자, 미국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국익이라는 부분이 뭡니까? 한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미국에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돈으로도 그럴 수 있고 무역으로도 그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그리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동맹 구도에 잘 군소리 안 하고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MD를 참가했습니까? 한미 상가 안보 체제에서 쉽게 들어갔습니까? 과거사 문제로 일본하고 싸우면서 이 군사정보 공유 협정 하나도 일본하고 못 맺고, 그래서 한미일 간의 3국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에도 못 맺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요? 우리 스스로도 깊게 반성을 합시다.